안녕하세요. 작가북입니다. 오늘의 책은 6개의 폭력입니다. 은유의 글 항아리 출판사. 책 속으로 공감 문장 나눕니다. 1. 6개의 폭력에는 소설보다 더 날것의 사건, 이름을 내건 내 옆에 동료가 겪은 일이라서 더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할 붕괴의 서사가 담겨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무사히 어른이 된 6사람이 썼다.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어린 자신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 스스로 취재한 내용이기에 복구의 서사이기도 하다. 이은혜, 황예솔, 조희정, 이모르, 김효진은 당사자이고 임지영은 유가족이다. 5쪽. 2. 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5시 20분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칠순잔치 사진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욕했어요. 저는 참아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걔들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저 자신이 비통했어요. 59쪽. 3. 그들은 왜 하필 나를 괴롭히기로 했을까? 만약 두꺼비가 싸우라고 겁박했던 체구가 비슷한 친구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그 전에 두꺼비가 처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잘 거절했다면 싸워보라는 겁박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내가 애초에 그림 실력이 없었더라면 두꺼비는 내게 관심을 안 두지 않았을까? 그 전에 중학교 입학하던 날 내게 친한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전에 내가 자존감이 조금만 높았더라면, 그 전에 우리 부모가 부부싸움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아버지가 도박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IMF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60쪽. 출판사 서평. 이들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교실에서 흔히 봐온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에 놓여 삶을 접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장난이라거나 혹은 그냥 싫어서 자행됐으며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교를 졸업했기에 사과와 용서 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은 이들은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방관자가 되기를 방관자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종종 무대 바깥에 관객이 되거나 때로는 가해의 무리에 섞이기도 했다. 인간은 기억을 추억으로 삼아 삶을 일구는 존재다. 하지만 기억을 지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해서, 공부를 잘해서, 뚱뚱해서, 수줍은 타서. 학교 폭력을 가하는 이들은 저마다 하나둘 이유를 댄다. 교실 속 수십 명 아이 속에서 유독 어떤 아이가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인데 책 속 6명은 성적이 좋아서, 수줍음을 많이 타서, 게임 아이템을 도난당해서, 장애인의 동생이라서, 뚱뚱해서,
만만해서 등의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은 그 자신이 폭력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제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처지에 내몰린다. 지적장애인 오빠를 두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놀림을 받고 무리해서 배척된 여자아이는 20대가 되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으며 학교 폭력의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몹시 힘들 수밖에 없었던 점은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 가면 가정폭력에 직면해야 했고 다시 가정폭력을 피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가해했다. 옷을 못 입어서, 집이 거지 같아서, 오빠한테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나를 조롱거리로 삼았고 남들은 나와 짝꿍이나 조언이 되는 것을 꺼렸다. 이런 일은 수업 시간에도 그칠 줄 몰라 선생님 눈을 피해 의자의 앞전과 본드를 놓는 행동으로 나아갔다. 서문을 쓴 은유 작가는 이 책을 6개의 자책, 6개의 외면, 6개의 용기로 읽었다. 왜 하필 나인가?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치미는 첫 물음은 이것이다. 둘째, 외면. 모든 폭력은 가해자, 피해자의 이자 구도가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있을 때 성립된다. 6명의 필자는 지나가는 아저씨, 주변 어른, 부모,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어른들의 공고한 침묵과 외면, 무감각으로 아픔은 더 커졌다. 셋째, 용기. 고독과 고통의 담금질을 견디고 나온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함으로 압도한다. 필자들은 과거를 똑바로 직시하고 두려운 것 없는 담대함으로 써내려갔다. 따라서 6개의 폭력은 6사람의 용기에 빛을 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숨어서 울고 있을 많은 승민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자기 존엄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 타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뼈에 새기도록 한다. 감상 및 적용. 학폭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나 또한 그 학폭의 간접적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로 작정한 날부터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간에서 가장 얇은 것을 뽑아 올렸다. 그리고 이 책이 학폭의 내용이란 것을 알고는 늘 방관자로 살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침묵의 방임으로 살아온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나쁜 놈, 더러운 놈들, 그리고 잔인한 놈들.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해자들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점점 내가 그 놈이라는 것을 알고는 쏘스라치게 놀란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교육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폭력배를 만들고 악한 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경쟁. 그 경쟁이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서열공화국은 어른들이 그렇듯이 지금 교실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도 지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인격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은 고통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시급한 이 문제,
단지 학폭을 고발하고 징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학습의 내용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도 어떤 아이는 피해자가 되고 있고 가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 사실을 이 사회가 필연으로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작가북입니다. 오늘의 책은 6개의 폭력입니다. 은유의 글 항아리 출판사. 책 속으로 공감 문장 나눕니다. 1. 6개의 폭력에는 소설보다 더 날것의 사건, 이름을 내건 내 옆에 동료가 겪은 일이라서 더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할 붕괴의 서사가 담겨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무사히 어른이 된 6사람이 썼다.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어린 자신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 스스로 취재한 내용이기에 복구의 서사이기도 하다. 이은혜, 황예솔, 조희정, 이모르, 김효진은 당사자이고 임지영은 유가족이다. 5쪽 2. 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5시 20분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칠순잔치 사진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욕했어요. 저는 참아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걔들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저 자신이 비통했어요. 59쪽 3. 그들은 왜 하필 나를 괴롭히기로 했을까? 만약 두꺼비가 싸우라고 겁박했던 체구가 비슷한 친구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그 전에 두꺼비가 처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잘 거절했다면 싸워보라는 겁박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내가 애초에 그림 실력이 없었더라면 두꺼비는 내게 관심을 안 두지 않았을까? 그 전에 중학교 입학하던 날 내게 친한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전에 내가 자존감이 조금만 높았더라면, 그 전에 우리 부모가 부부싸움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아버지가 도박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IMF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60쪽 출판사 서평. 이들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교실에서 흔히 봐온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에 놓여 삶을 접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장난이라거나 혹은 그냥 싫어서 자행됐으며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교를 졸업했기에 사과와 용서 같은 일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은 이들은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방관자가 되기를 방관자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종종 무대 바깥에 관객이 되거나 때로는 가해의 무리에 섞이기도 했다. 인간은 기억을 추억으로 삼아 삶을 일구는 존재다. 하지만 기억을 지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해서, 공부를 잘해서, 뚱뚱해서, 수줍음 타서.
학교 폭력을 가하는 이들은 저마다 하나둘 이유를 댄다. 교실 속 수십 명 아이 속에서 유독 어떤 아이가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인데 책 속 6명은 성적이 좋아서 수줍음을 많이 타서 게임 아이템을 도난당해서 장애인의 동생이라서 뚱뚱해서 만만해서 등의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장애인은 그 자신이 폭력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제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처지에 내몰린다. 지적장애인 오빠를 두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놀림을 받고 무리해서 배척된 여자아이는 20대가 되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으며 학교 폭력의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몹시 힘들 수밖에 없었던 점은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 가면 가정폭력에 직면해야 했고 다시 가정폭력을 피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가해했다. 옷을 못 입어서 집이 거지 같아서 오빠한테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나를 조롱거리로 삼았고 남들은 나와 짝꿍이나 조언이 되는 것을 꺼렸다. 이런 일은 수업 시간에도 그칠 줄 몰라 선생님 눈을 피해 의자의 앞정과 본드를 놓는 행동으로 나아갔다. 서문을 쓴 은유 작가는 이 책을 6개의 자책, 6개의 외면, 6개의 용기로 읽었다. 왜 하필 나인가?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치미는 첫 물음은 이것이다. 둘째, 외면. 모든 폭력은 가해자, 피해자의 이자 구도가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있을 때 성립된다. 6명의 필자는 지나가는 아저씨, 주변 어른, 부모,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어른들의 공고한 침묵과 외면, 무감각으로 아픔은 더 커졌다. 셋째, 용기. 고독과 고통의 담금질을 견디고 나온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함으로 압도한다. 필자들은 과거를 똑바로 직시하고 두려운 것 없는 담대함으로 써내려갔다. 따라서 6개의 폭력은 6사람의 용기에 빛을 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숨어서 울고 있을 많은 승민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자기 존엄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 타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뼈에 새기도록 한다. 감상 및 적용. 학폭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나 또한 그 학폭의 간접적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로 작정한 날부터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간에서 가장 얇은 것을 뽑아 올렸다. 그리고 이 책이 학폭의 내용이란 것을 알고는 늘 방관자로 살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침묵의 방임으로 살아온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나쁜 놈, 더러운 놈들, 그리고 잔인한 놈들.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해자들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점점 내가 그 놈이라는 것을 알고는 쏘스라치게 놀란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교육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폭력배를 만들고 악한 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경쟁. 그 경쟁이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서열공화국은 어른들이 그렇듯이 지금 교실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도 지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인격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은 곧 고통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시급한 이 문제, 단지 학폭을 고발하고 징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학습의 내용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도 어떤 아이는 피해자가 되고 있고 가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 사실을 이 사회가 필연으로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작가북입니다. 오늘의 책은 6개의 폭력입니다. 은유의 글 항아리 출판사. 책 속으로 공감 문장 나눕니다. 1. 6개의 폭력에는 소설보다 더 날것의 사건, 이름을 내건 내 옆에 동료가 겪은 일이라서 더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할 붕괴의 서사가 담겨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무사히 어른이 된 6사람이 썼다.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어린 자신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 스스로 취재한 내용이기에 복구의 서사이기도 하다. 이은혜, 황예솔, 조희정, 이모르, 김효진은 당사자이고 임지영은 유가족이다. 5쪽 2. 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5시 20분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칠순잔치 사진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욕했어요. 저는 참아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걔들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저 자신이 비통했어요. 59쪽 3. 그들은 왜 하필 나를 괴롭히기로 했을까? 만약 두꺼비가 싸우라고 겁박했던 체구가 비슷한 친구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그 전에 두꺼비가 처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잘 거절했다면 싸워보라는 겁박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내가 애초에 그림 실력이 없었더라면 두꺼비는 내게 관심을 안 두지 않았을까? 그 전에 중학교 입학하던 날 내게 친한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전에 내가 자존감이 조금만 높았더라면, 그 전에 우리 부모가 부부싸움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아버지가 도박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IMF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60쪽 출판사 서평. 이들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교실에서 흔히 봐온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에 놓여 삶을 접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장난이라거나 혹은 그냥 싫어서 자행됐으며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교를 졸업했기에 사과와 용서 같은 일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은 이들은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방관자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종종 무대 바깥에
관객이 되거나 때로는 가해의 무리에 섞이기도 했다. 인간은 기억을 추억으로 삼아 삶을 일구는 존재다. 하지만 기억을 지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해서, 공부를 잘해서, 뚱뚱해서, 수줍음 타서. 학교 폭력을 가하는 이들은 저마다 하나둘 이유를 댄다. 교실 속 수십 명 아이 속에서 유독 어떤 아이가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인데, 책 속 6명은 성적이 좋아서, 수줍음을 많이 타서, 게임 아이템을 도난당해서, 장애인의 동생이라서, 뚱뚱해서, 만만해서 등의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은 그 자신이 폭력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제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처지에 내몰린다. 지적장애인 오빠를 두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놀림을 받고 무리에서 배척된 여자아이는 20대가 되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으며 학교 폭력의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몹시 힘들 수밖에 없었던 점은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 가면 가정폭력에 직면해야 했고, 다시 가정폭력을 피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가해했다. 옷을 못 입어서, 집이 거지 같아서, 오빠한테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나를 조롱거리로 삼았고, 남들은 나와 짝꿍이나 조언이 되는 것을 꺼렸다. 이런 일은 수업 시간에도 그칠 줄 몰라 선생님 눈을 피해 의자의 앞정과 본드를 놓는 행동으로 나아갔다. 서문을 쓴 은유 작가는 이 책을 6개의 자책, 6개의 외면, 6개의 용기로 읽었다. 왜 하필 나인가?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치미는 첫 물음은 이것이다. 둘째, 외면. 모든 폭력은 가해자, 피해자의 이자 구도가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있을 때 성립된다. 6명의 필자는 지나가는 아저씨, 주변 어른, 부모,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어른들의 공고한 침묵과 외면, 무감각으로 아픔은 더 커졌다. 셋째, 용기. 고독과 고통의 담금질을 견디고 나온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함으로 압도한다. 필자들은 과거를 똑바로 직시하고 두려운 것 없는 담대함으로 써내려갔다. 따라서 6개의 폭력은 6사람의 용기에 빛을 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숨어서 울고 있을 많은 승민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자기 존엄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 타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뼈에 새기도록 한다. 감상 및 적용. 학폭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나 또한 그 학폭의 간접적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로 작정한 날부터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간에서 가장 얇은 것을 뽑아 올렸다. 그리고 이 책이 학폭의 내용이란 것을 알고는 늘 방관자로 살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침묵의 방임으로 살아온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나쁜 놈, 더러운 놈들, 그리고 잔인한 놈들.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해자들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점점 내가 그 놈이라는 것을 알고는 쏘스라치게 놀란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교육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폭력배를 만들고 악한 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경쟁. 그 경쟁이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서열공화국은 어른들이 그렇듯이 지금 교실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도 지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인격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은 곧 고통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시급한 이 문제, 단지 학폭을 고발하고 징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학습의 내용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도 어떤 아이는 피해자가 되고 있고 가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 사실을 이 사회가 필연으로 알아야 한다.